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킥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RP 계좌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도 이제 알려드리고 자산 배분 전략을 이번 달에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콜앱에서 돌릴 수 있는 코드는 이 눈꽃 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는 드리고 있고요. 뭐 연구 사용화 가능하고요. 이제 수정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카페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뭐 텔레그램 채널도 이제 단방향 채널이고요. 이제 비공개 채널인데 들어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채널이나 또는 이제 엑셀 이런 데이터들은 이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투자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도 정지해놨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IRP 계좌를 이제 하는데 디스클레이머고요. 뭐 아시다시피 요게 올해 뉴스를 보시게 되면 이게 한도가 높아져가지고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IRP가 5,500만 원 이하라면은 900만 원이 되고, 특히 이제 공제율이 16.5%까지 된다. 그래서 900만 원이 5,5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이 공제율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이제 900만 원씩 넣어서 확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익을 이제 내고 시작하는 거죠. 넣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가 뭐냐면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올웨더 포트폴리오. 좀 키울게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서 들고 가면은 단점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이 전략이 굉장히 성과가 형편없었어요. MDD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제 그 연준이 내년에 이제 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우려하는 어떤 코멘트가 최근에 나왔기도 해서,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안전한 전략은 크게 보면 HAA 전략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동적 자산 배분인데, 이 카나리아 자산이라고 해서 어떤 자산의 주가 모멘텀에 문제가 있으면은 안전 자산을 베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HAA 전략은 이 빌이라고 하는 단기 자금이랑 단기 쪽, 초단기 쪽 관련된 자금이랑 그 다음에 중기채, 이 두 가지 가지고만 하는데, 요것도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바꾸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요게 이제 테스트가 있고, 요거 이제 그 테스트를 똑같이 해서 추천한 게 있는데, 우선 구조를 어떻게 짰냐면 우선 이제 공격 떠는 리스키 자산이랑 세이프 자산, 안전 자산을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퇴직연금의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들어가니까 퇴직연금이나 IRP에서 매수가 가능한 ETF예요. 그래서 여기 ETF를 활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외의 ETF들은 되지 않아서 가능한 ETF들을 이제 리스트를 뽑아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 800개가 되는데 아쉬운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기채권이 잘 안 보이고 뭔가 너무 이제 꼬아져 있는 그 상품들이 많고, 좀 퓨어한 상품들을 저는 이제 원하는데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유에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는 이제 상품 가격에 관련된 거를 ETF를 사고 싶은데 그 딱히 이제 상품 가격에 관련된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원유 에너지 기업에 관련된 걸 이제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IRP에 넣을 수 있는 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S&P, 배당이 이제 좀 중요할 때가 또 있으니까, 그다음 일본이 또 잘 될 때가 있으니까 이게 아시아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국내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 ETF를 넣으면 중국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 중국을 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도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제외 아시아를 넣느냐 또는 일본을 포함한 일본을 넣느냐,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어차피 국내에 한국의 코스닥 150이랑 그 코스피 200이 있으니까 일본을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선진국, 그리고 상품 가격이 올라갈 때는 원유,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 원유, 이렇게 이제 해서 선진국 리츠랑 선진국
전 세계 선진국 요 지수가 공격 자산으로 이제 모멘텀이 센 거를 고르자. 그리고 정말 팁이라고 하는 게 모멘텀이 안 좋으면 안전자산으로 가는데 이게 안전자산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도 안전자산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안전한 것들,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으로 베팅을 많이 하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 자산은 저는 이제 고정적으로 한 30%는 깔고 갈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요거는 10% 10%는 고정적으로 깔고 가면서 순간적으로 이 HA 전략 응용 버전이 더해졌다 빠졌다 더해졌다 빠졌다 이런 개념이죠. 금도 어느 정도 깔고 가고 상품 가격 때문에 원유 에너지 기업도 어느 정도 깔고 가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한 3년 받아가지고 우리 한 테스트 해보자. 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팀 모멘텀 어떻고 자산 로직 어떻게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하면은 단기 자금을 하는데 단기 자금보다 이제 모멘텀이 센 안전자산으로 가자.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정 자산은 제가 지금 이거 35%에서 30%로 내려왔는데 요게 이제 30대 75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비중을 지금 현재는 제가 테스트를 하니까 요거 딱 누르면은 테스트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ETF가 오래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이 monthly return이라고 해가지고 월 단위 이제 리밸런싱을 했을 때 이번 달에 나타났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달에 투자하는 로직을 이제 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보니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언제부터 이제 데이터가 있냐면 2024년 2월 29일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MDD가 1.8%밖에 안 되고 CAGR이 이제 9%라고 돼 있는데 이게 3년을 잡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이제 요 구간으로 이제 보게 되면 한 14, 15%, 14% 전후가 아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요건 테스트였으니까 실전 이제 자산은 뭘 추천하냐 라고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있었던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한번 다시 돌려보면 2024년 12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한 번 더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날짜를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오늘 종가가 2024-12 이건 이제 1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뽑으니까 자 이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뭘 사는 게 좋겠다 라고 해줘요. 그럼 지금 현재 카나리아 신호는 음수예요. 음수. 카나리아 신호가 이제 음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갈 위험 또는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게 공격 자산으로 뭐 이거 일부는 어차피 고정 자산으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금도 이제 깔고 가는 건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거를 베팅을 해라. 그러니까 고정 자산은 어느 정도 깔고 가고 있으니까 그 고정 자산에 금도 원래 있거든요. 근데 금을 이제 많이 좀 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야, 나 이런 포트폴리오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어떤 전략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달러 표시 단기 채권을 사라고 하는 거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 ETF가 모멘텀이 셀 수밖에 없는 게 원달러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의 단기 채권인데 뭐 원화 해지가 안 돼, 환해지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원달러 상승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달러 선물 ETF가 따로 있는데 그 달러 선물 ETF가 그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라서 그런 건지 이 IRP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이 원달러 상승에 효과적인 게 달러 표시 단기 채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표시 단기 채권을 베팅을 해서 결국은 저건 뭐냐면 환율이 상승하는 거가 저한테는 유리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연준이 그 결국에는 인플레를 우리가 해지하기 위해서는 금을 투자하는 게 지금 유리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들어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43% 이렇게 해가지고 5% 해서 실제 이제 금액 대비해서 어떻게 비중을 짤 건지 이 IRP를
하는 거고, 여기에 준용해서 이제 이번 달 들어갔으니까 이제 2025년 1월 말에 한번 다시 어떤 포트폴리오로 바꿔야 되는지를 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테스트에 해당하는 자산들을 조금씩 바꿔볼 거예요, 언젠가는. 왜냐면 여기 이제 이 테스트에 해당하는 자산들은 그래도 시계열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여기 그 미래셋에서 제공하는 ETF들 보면은 시계열이 짧은 어떤 그 ETF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의료 AI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이제 시계열이 좀 짧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체크를 해서 과연 이제 이 테스트 결과가 조금 더 좋게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자산에 대한 리스키 자산이랑 세이프 에셋을 바꿔가면서 이 IRP 계좌를 매년 증액하면서 좀 해보겠다. 물론 이제 이 IRP 계좌는 제 계좌는 아니고 이제 배우자를 위한 제가 이제 계좌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구글 콜앱으로 돌리는 건데, 구글 콜앱은 이제 뭐 별도의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서도 이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메모장에 넣어가지고 파일을 이제 눈꽃빙수 회원분들한테는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운해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거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